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최준영 박사님이 글을 하나 공유를 해주셨어요. 바로 요런 그래프가 포함된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20대 후반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한 보도자료를 내놨다.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1980년대 연두색이 여자 25세에서 29세까지 여성의 고용률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남성의 20대 후반의 남성의 이 고용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평균입니다. 평균의 고용률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80년대에는 보면 여성 취업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남성 취업률, 20대 후반의 남성 취업률은 거의 90%에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죠. 평균은 60 정도 되고, 근데 쭉 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 20대 후반 남성의 취업률은 뭐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 이때 언제죠?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확 떨어진 시점. IMF죠? 98년도. IMF 시절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2000년을 넘어서면서 극복합니다. 근데 극복하는데 2000년 이후부터 여성의 취업률들은 계속 상승하게 되고요. 남성의 취업률은 일부 2000년 초반에 상승했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2010년을 넘어서부터는 어때요? 거의 남성이나 여성이나 취업률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2018년 현재에 와서 보면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여성의 고용률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남성의 고용률보다 조금 높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19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중후반의 고용률을 보면 계속 쭉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죠. 그래서 평균적인 고용률은 이제까지 일단 사상 최고치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정확히 말하면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가 되는 거고, 20대 후반 남성 고용률은 사실은 사상 최저치에 가깝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해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뜻의 의미는 뭐냐? 여성 고용률의 상승 속도가 남성 고용률의 하락 속도보다 빨라서 전체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 남성 고용률은 지금 현재 69.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70.8%, 여성의 고용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사실 요새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면 젠더 대립, 남성과 여성의 대립, 특히 20대 남성과 여성의 대립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사실 30대 중후반, 40대 중반까지의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치열하게 그 문제들이 커뮤니티에 공론화되거나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다른 여타 커뮤니티들에 보면 또는 유튜브 콘텐츠를 보더라도 남성, 여성, 여성 혐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화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고용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런 문제에 휩싸여서 머리가 아프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부동산 왜 20대 후반 고용률 사상 최저치 기록했다는 의미를 갖고 와서 유튜브를 찍고 있느냐? 저는 여성의 사회 진출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취업률이 높다는 건 물론 이제 20대 중후반에 이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20대 중후반에 하기도 하고 30대 가서 결혼을 하시기도 하고, 물론 결혼을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좋은 회사 다니거나, 요새는 또 맞벌이 선호도 많이 하잖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용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비율이 늘어나겠죠. 다시 말해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이 안 낳는 부부들, 딩크족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결혼하면 보통 이제 아이를 갖고 육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들, 뭐 그 경쟁률도 엄청 치열하다고 하고, 그래서 육아 문제 때문에 부모님 또는 아이를 좀 봐주실 수 있는 처갓집 가까운 뭐 이런 쪽에 집을 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신혼 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할 때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아무튼 이 육아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기 위해서는 출퇴근하는 회사가 결국 집에 가까운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의 가치가 높아질 거다. 이 얘기들을 해요. 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어린이집에서 애를 픽업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회사가 너무 멀리 있으면 잠깐 어떻게 시간을 내려고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 없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애 보러 잠깐 가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집에서 회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겠죠. 자, 이 이야기는 삼토시님께서 쓰셨던 글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인구 감소하는 시대가 오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육아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에 가까운 지역에서 주거 지역을 찾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면서 직장들이 주요 업무지구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주거 지역들, 직주 근접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20대 후반의 고용률,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의 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여성의 고용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모양새는 결국 직주 근접의 가치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는 요소로도 생각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사회 구조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좋은 직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서울 도심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도심 주변의 주거지역들의 가치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작년에 구피생이 김민규님께서 이런 책 썼죠. 돈이 없더라도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 전 여기 약간 조금 덧붙여서 돈이 없더라도 좋은 직장들이 많이 있는, 좋은 직장들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글에서는 서울의라고 썼는데, 요새 서울 말고 뭐 수도권에서도 테크노밸리라든가 좋은 회사들이 들어가는 업무지구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후에 직주 근접을 생각할 수 있는 주거지역들, 이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대 후반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의미는 20대 후반 여성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 사상 최고치란 얘기고,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고, 추후 육아 문제 등으로 이들 여성들이 직장에 가까운 주거지역들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좋은 회사들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들, 주로 이제 도심지의 가치들이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다. 직주 근접을 기억하자. 끝.